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강이 되겠고요. 오늘은 역시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를 공부하겠고요. 또 취득세가 면세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경매물건을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관계없이 실제로 낙찰받는 금액이 낙찰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그런데 경매물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는 전혀 무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매각물건 사례 1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25강이고요. 25강 그리고 물건 번호는 14번 페이지는 163편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있는 대지 그리고 취득세 면세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제도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토지거래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가 돼야 되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경매물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번호 보실까요? 페이지 163쪽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0 타경 3098 그리고 가로 열고 물건 번호 6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고요. 전화번호 나왔죠? 매각기일은 2011년 12월 26일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43-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 142제곱미터 약 43평형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물 면적은 제외됩니다. 매각물건은 토지만 매각인데요. 지분이 아니고 토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0년 10월 13일 소유자 한춘식 채무자는 이성근의 2명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따로 있고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사람이고요. 소유자는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유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입찰 방법은 기입찰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아주 적네요. 92만 3천원입니다. 최저가는 45%까지 떨어져서 41만 4천원인데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 5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5차도 유찰됐습니다. 이게 5차도 유찰돼가지고 최저가는 얼마나 봐야 되느냐? 33만 1천원으로 가야 됩니다. 최저가가. 최저가가 33만 1천원인데요. 그게 이제 6차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차의 유찰, 2차 낙찰이 됐는데요. 79만원의 낙찰을 받아놓고 그분이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바로 미납해서 다시 경매가 나온 사건을 뭐라고 했죠? 재매각 사건이라고 하죠. 잊어버리셨나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미납해갖고 다시 경매 사건 나오는 것을 재매각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3차 유찰, 4차 유찰, 5차 유찰, 6차에 최저가 33만 1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41만
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5차 금액이 되겠죠, 이게. 이거는 4차, 이건 6차 금액인가요? 6차 금액이 되겠죠. 그죠? 6차 금액은 최저가가 33만 4천원인데 낙찰된 건 5차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몇 명 왔나요? 입찰자 2명 왔네요. 자, 그래서 매각 결정은 2월 13일이 되겠고요. 대금 지급기한은 3월 23일이었는데 이 최고가 매수신 고인이 대금 납부를 3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 기일은 6월 10일이었죠. 그래서 배당 종결은 2012년 6월 11일 날 모든 사건은 배당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자, 물건 현황을 보니까요. 감정원은 경일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했고요. 가격 시점은 2010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목록과 지번이 나왔죠. 지번은 회진면 덕산리 443에 3번지가 되겠고 토지 이용 계획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용지가 부족할 때는 계획관리지역부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다 40%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 그리고 생산관리와 보존관리는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토지가 있다면 40%까지만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이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여기는 줄 쳐보세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경매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거래를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누구한테요? 시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거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이거는 법률이 무슨 법률이 나오느냐?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을 테고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의 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건 법률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딱 치시면 법조문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뜹니다. 그러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데 그 법제처에 들어가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중에서 글자 한자가 오타가 있어도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한인데 과한 이렇게 하면은 역시 내용 검색에 뜨지 않습니다. 글자를 올바르게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법의 제117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조에는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한 거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 기간은 5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지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느냐? 시군이 2개 이상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2개 이상의 시군의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단일시, 단일군, 만약에 충남 예산군, 그 예산군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충남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거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냥 일반 시나 군이나 구, 단일 시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매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거래의 면적이 현저하게 적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경매물건일 때는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토지가 토지 그 면적이 적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면적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있는데, 이때 주거지역은 얼마냐? 18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8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거래가 200제곱미터 이하 시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인 경우는 9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농지지역 있죠. 농지.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이런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지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임야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때 국토개미용에 관한 법률 117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권자,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공부했고요. 이거는 시행령 118조에 나옵니다. 요거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시행령 118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공부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 면적이 14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니까 2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거는 경매물건이니까 더욱더 토지거래 허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현황 보니까 축사부지 제시의 건물 쇠파이프 단층 축사가 7.86 나와 있고요. 현황 위치 보세요. 덕산마을 내 2층 주인은 전답, 임야, 농가, 축사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촌지대 본권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내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교통 그리고 부정형 완경사 토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지적도에는 맹지인데 맹지라는 건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시골에 가면 지적도에는 도로가 안 나오지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가보면 도로가 있겠죠. 참고사항 본권 낙찰은 낙찰가가 79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입찰을 해놓고 대금을 미납한 사실입니다. 자, 기타 참고 시상의 한 추식 소유로서 목조 및 철 파이프조, 스레트 지붕, 축사가 제시의 건물로 소지한다.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대지잖아요. 여러분 땅을 낙찰 받았어요. 얼마에 받았어요? 얼마에? 41만 4천에 낙찰 받았다고요. 낙찰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은 게 41만 4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1만 4천원 가지고 대지를 43평을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전라남도 시골이긴 시골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런 땅이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금액이 지금 41만 4천원 여러분 값진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하여튼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164쪽에 보시게 되면 토지 등기부가 나오는데 순위 등기 목적 나와 있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한축식 씨가 94년도에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에서 가압류 1억 7,300 또 청관농협에서 가압류 7,700 농협중앙에서 가압류 7,400 농협중앙에서 822만원 가압류.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제격리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제격리를 신청했습니다. 말소 기준은 제일 높아는 가압류가 되겠죠. 몇 건 말소합니까? 가압류, 강제격리 5건 말소를 여러분이 이 낙찰받으면 5건 말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분석 보니까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토지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치료를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 등기부는 전산 발급이 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하였다. 주의사항,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다. 그렇죠. 자, 이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축은식 씨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진 겁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같은 경우일 때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법정지상권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법정지상권이 있는 땅이고요. 면세점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대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되느냐? 취득세. 실무상 4.6% 냅니다. 취득세. 1000분의 40이니까 4%죠. 그리고 4% 낼 때 취득세 낼 때 0.2%의 농어촌 특별세, 또 0.4%의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취득세는 4.6%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면세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낙찰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어디에 있는가? 물건이 장흥군에 있으니까 전라남도 장흥군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41만 4천원 주고 샀다고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41만 4천원 잔금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내가 법원에다가 잔금을 냈다는 돈 41만 4천원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끊어주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입니다. 이걸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라남도 장군에 가서 이거를 보여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 왔다고 한다면 취득세를 안 내는 거지요. 그래도 서식은 작성하게 되면 0원짜리 취득세 0원, 농어촌 특별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합계 0원짜리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납계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는 0원짜리니까 낼 필요가 없지만 수납기관에서 이 도장을 받아서 확인증을 받아서 그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는 거지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일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나왔죠.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면적은 9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25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 이면은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물건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제25강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 그리고 취득세가 면세점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인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을 하는데 2개 이상 시군구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가 하나일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데 5년 기간을 정해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면적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6강에서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 이거 흔치 않은 물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